안녕하세요. 정신의학신문 김정원입니다. 이전 편에서는 자해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죠.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그들을 직접 상담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자해와 자주 접하게 되는 선생님은 자해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일 많이 보였던 거는 이제 손목 긋기라고 해서 이제 손목이나 팔이나 뭐 가끔 허벅지 안쪽이나 이렇게 주로 뭐 커터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긋는 학생들이 있고, 뭐 자기 몸을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벽을 치는데 그때도 이제 손도 다치고 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흡연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단방이라고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물건 같은 걸 이렇게 피부 속에다 이렇게 넣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물을 가지고서 이제 먹고서 이제 실신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제가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쟤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뭐 동료 선생님들께도 뭐 학부모님들께도 많이 듣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보면 되게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뭐 예쁜 애들, 뭐 운동 잘하고 뭐 음악 잘하거나 뭔가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고 유능성을 막 발휘할 수 있는 애들은 관심을 되게 익숙하게 받을 줄 알거든요. 근데 이런 거 내가 유능감이 없다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자기가 관심을 받아본 거라곤 어떻게 해도 진짜 관심을 다 안 주는데, 어렸을 때 내가 그래도 감기 걸리고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뭐 넘어져서 상처가 크게 났는데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나한테 쳐다봐주고 위로도 해주고 관심 가져주네 하니까 그거 하나 옛날에 경험해봤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아플 때, 특히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내가 정말 아픔을 이렇게 상처로 막 표현할 때는 그래도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모든 아이들이 절대 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 중에서는 쟤 진짜 뭐 관심 받으려고 저러는 것 같다, 저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이 자해 행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는 신체 가장 뭐 안쪽에 뭐 허벅지라든지 이런 부위에 해서 숨기고 해서 자해를 하던 친구들도 있고, 굳이 내가 이런 거를 알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도움도 줄 것 같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고, 그런 기대가 아예 없는 친구들은 오히려 관심 같은 거 아무한테도 받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만날 때가 오히려 더 좀 속상하고, 차라리 알아주기라도 바라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그래도 반갑고 고맙고 한데, 어떻게 아예 도움조차 필요로 하지 않은 친구들을 듣게 되거나 알게 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더 안타깝죠. 모든 자해하는 친구들이 관심을 원하는 건 아니죠. 또 관심을 원하더라도 그 간절함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은 자해를 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실까요?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친구들이 보통은 많이 저 친구 상처 있어요 선생님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수업하시다가 선생님들께서 자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업 중이나 뭐 동아리 시간 같은 때에 자해를 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해서 선생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서 바로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보건 선생님께서 치료를 이렇게 하시다가 다른 데를 보시다가 상처가 있네 하고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간혹 드물지만 정말 기쁘게도 가끔씩은 스스로 먼저 선생님 제가 자해를 하는데요, 좀 멈추고 싶어서요, 정말 간혹은 있습니다. 네. 기본으로 삼는 상담 중에 이제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을 보는 그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성
결정성 이론에서 기본 욕구로 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지금 삶에서 얼마큼 잘 충족되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어느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도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해를 하는 친구들한테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자해를 하는 친구들은 뭔가 내가 한 가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이제 다 망했어,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친구랑 관계가 잘 안 됐을 때 난 더 이상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실제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자해 행동을 조금 줄이는 게 목표이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신체를 훼손하는 고통이 있는 자해를 해왔다면 이제 최소한 그래도 도구는 내려놓고 그냥 자기를 그냥 뭐 치거나 뭐 꼬집거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뭐 베개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샌드백을 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점점 줄여가고, 근데 도구를 정말 못 놓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면지 같은 걸 두껍게 이렇게 주고서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긁게 볼펜으로 막 긁게 하면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래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친구들한테 얼마큼 유의미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좋은 관계 맺기를 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주는 건데, 물론 상담자인 제가 그 가장 소중한 관계가 되면 좋겠지만, 저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그게 좀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정말 소중한 다른 타인,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다른 선생님, 뭐 또 사실 꼭 이런 현실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SNS 상을 통해서 자기가 관계한 어떤 친구들, 뭐 그런 사람한테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아이들은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끼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랑 만났을 때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내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솔직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건강한 방법으로 관계 맺게 하는 그 방법, 그거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조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믿음직스러우시죠? 또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잘 전달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해를 하는 분들의 곁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번 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상행동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진짜 많이 힘들구나, 진짜 많이 아팠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특별히 그 자해 행동을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막 멈출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사실 잘 안 갑자기 중단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내가 더 이상은 진짜 할 게 없고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쓴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막 갑자기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난 대체 어디서 숨을 좀 쉬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친구를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나에게 뭐 좋은 학생, 나의 좋은 친구, 그래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근데 뭐 너무 그 자해 행동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 친구를 얘는 자해하는 애 이런 식으로 두고서 얘를 관계를 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소중한 학생이고 나의 소중한 친구로 좋은 관계를 맺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